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아. 치아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제 사람들 좀 대하는데 그런 게 좀 불편이 많아가지고 좀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치과를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치주질환 환자 수가 1,8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230만 명이 늘었습니다.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상실이 치매 발생률을 높이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치아를 상실했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뼈에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기둥을 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고정하는 건데요. 외모와 구강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상실되었을 땐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빠르게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철이나 임플란트 치료로 씹는 능력을 보존하면 치매 발병 위험은 다시 줄어드는데요. 중요한 건 치아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자 필수 조건인 튼튼한 치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선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가 필수입니다. 두려운 치과 치료에 안심할 수 있는 길잡이가 돼주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상호 원장. 아내의 뛰어난 음식 솜씨로 차린 푸짐한 한상. 어떤 걸 먹어도 맛있다는 건 남편 김율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나 계란 이쪽밖에 못 먹고요. 고기를 먹으면 먹다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그리고 이물질이 많이 끼어가지고 먹기가 좀 힘듭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랫동안 치아 건강이 안 좋았던 김율 씨는 그만 40대의 위쪽 치아를 모두 다 뽑아야 했습니다. 일단은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대충 몇 번 씹다가 넘기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입을 말을 빨리 하다 보면 틀니가 빠지거나 이래 되고 일단 제일 불편한 거는 와이프가 음식을 많이 잘하는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제일 불편합니다. 네, 이 식사 후 매번 틀니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틀니가 신경 쓰여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포기했답니다. 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졌는데요.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5년, 6년 전부터 치아가 어금니 쪽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 먹고 괜찮겠지 하다가 치과에 가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틀니를 이를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깝깝했죠. 그랬는데 일단 다 뽑고 근데 그때는 일이 굉장히 바빴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틀니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틀니를 하고 시간을 좀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임플란트 치료를 결심했는데요. 검사 결과 임플란트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자분은 상악의 완전 틀니 사용 중이신데 교합 관계가 하악이 돌출된 형태라 틀니 안정성이 떨어지시고 치조골 흡수도 심해진 상태입니다. 상악의 임플란트 7개를 식립하여 포라치 시스템을 통해 보철 진행 예정이며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 있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한 치조골 이식을 3개월 전에 미리 진행하였습니다. 치아를 발치한 후 잇몸뼈가 녹아내려 틀니가 맞지 않고 더 불편했던 건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악동 거상술과 골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틀니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셔서 고정성 보철물을 쓰길 원하셨고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프라치 시스템으로 보철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약 14개에서 18개를 식립해야 되는데요. 풀아치 임플란트는
환자 상태에 따라 4개에서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제 토라치 수술 총 임플란트 7개 심으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미리 뼈 이식했던 상악공 거상술 해서 뼈 이식했던 부분이 여기 있지만 아무래도 한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기는 힘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는 묻어놓고 앞에 임플란트 5개 바로 힘을 가해서 바로 임시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식립 토크가 약하고 신경이 좀 약한 게 1-2개 더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묻어놓고 임시 틀니를 쓰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5개는 식립 토크를 유지해서 원래 계획대로 임시치아를 바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건 다양한 장비로 환자의 구강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한 후 최적의 위치를 찾아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플란트 식립 토크가 잘 나와서요. 임시 치아랑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부위 어버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초기 고정도가 잘 나와야 바로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전에 골 이식한 부위가 잘 아물었습니다. 5개 임플란트가 충분한 초기 고정도를 보여서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후방 구치 2개는 일단 식립 토크가 약해서 묻어놨고 나머지 5개 임플란트 식립 토크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식립 토크를 다 좋게 얻어서 임시치아를 이제 5개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골 유착 과정을 통해 뼈와 단단히 결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시 치아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피드백을 반영해 맞춤 최종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최후방 2개의 임플란트는 식립 토크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쪽 5개의 임플란트에만 임시치아를 연결할 예정이고 차후 골유착 후 나머지 2개 임플란트도 연결할 것입니다. 임시치아도 구강 상태를 고려해 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요. 이 틀니로 불편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도 편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김윤 씨 어떠세요? 저는 끄떡끼다 안 해도 되니까 편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관리 잘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다시 치아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환자분은 이제 임시치아를 바로 연결해서 바로 힘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일단 틀니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고정된 보철물을 사용하게 되실 건데 그래도 임플란트가 유지력을 얻기 전까지는 식사를 유동식 위주로 해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치아가 없다면 잇몸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상에도 큰 제약이 생길 겁니다. 그 이제 불로치라나 그걸 걸고 있었지. 걸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흘러내린 거지. 예. 그래 요 왔을 적에는 3개가 있었지. 아예 뭐 씹는 자체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했지. 많이 불편하고 뭐 사회생활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냥 마스크로 그냥 생활한 거지. 예. 오빠는 젊었을 때부터 이빨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드시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옆에서 쳐다볼 때 안타깝고 그런 점이 많았어요. 택시 운전기사인 장병주 씨는 빠진 치아가 신경 쓰여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대화했습니다. 일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했는데요. 장병주님은 아래 치아 3개만 남아 있으셨고 그 치아들도 치주염이 심해서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하악은 치조골폭과 길이가 충분한 데 반해 상악은 전치부는 비강과 가깝고 구치부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등 식립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적이셨습니다. 남아있는 3개의 치아도 만성 치주염이 심해서 발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아래에 각각 6개씩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하는 풀아치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치료는 총 4개월이 걸렸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고을 소실 없이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무치약으로 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도 수술하고 바로 이가 들어갔으니까 더 편하고 좋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수술 잘 되고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 앞으로도 6개월 주기로는 오셔서 꼭 검진 받으시고. 풀아치 임플란트의 경우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 형태인데요. 양치질할 때 보철물과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를 관리할 수 있게 공간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간치 소리 들어가요. 그럼 보통 잇몸 사이들은 잘 안 들어가지만 임플란트 주위는 어느 정도 그 청소성을 용이하게 공간을 내놨거든요. 마스크 속 꽁꽁 숨겼던 무치약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정말 자연스럽죠? 치료가 끝나고 발음도 또렷해지고 얼굴 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그 뭐 깍두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씹은 것도 상관없잖아, 그지? 네, 그렇죠.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고 지금 1년이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모든 우리 자연치료 식사하듯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딱딱하고 뭐 그런 건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고. 그런 걸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아니면 사실 모든 음식은 다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주의할 건 없고. 뭐 원장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상악 임플란트 6개씩 식립하셔서 풀아치 시스템을 통한 보철을 진행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골소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주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엔 치과 치료가 두려운 기억이었는데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났다고 하네요.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후 지난 1년 동안 장병주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계속 이제 손님을 모셨는데 치아를 하고 나서 이제 마스크 벗고 손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거, 씹는 거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첫째는 뭐 꽉두기를 씹어먹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 밝은 미소처럼 일상도 한층 더 밝고 자신감 넘치게 변하셨네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고 예전엔 꺼려했던 대화가 이제는 즐겁기만 합니다. 풀아치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임플란트 식립한 당일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하여 틀니가 아닌 고정된 보철로 식사가 가능하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시치아에서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로 이행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십 년 넘게 치아 건강이 안 좋았던 신동수 씨. 6년 전부터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틀니가 계속 빠지고 잇몸이 헐면서 통증이 생겼다는데요. 매운 거 먹을 때나 아니면은 깍두기 먹을 때 씹어드는 게 아니고 밀리니까 그게 가장 대중 앞에서는 그 식당 같은 데나 또는 모임 같은 데 가도 예를 들어서 말할 때도 이게 들리고 움직일 때가 있고 침을 뱉으려면 빠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런 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치아가 없으면 치조골 자극이 부족해 잇몸뼈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치조골의 자극이 줄어 잇몸뼈 소실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신동수님은 상악 무치약 상태로 오랜 기간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 흡수가 심해서 틀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플란트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하지만 틀니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치조골 흡수로 틀니가 잘 맞지 않아서 자꾸 빠지는 불편함이 생긴 건데요.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행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싶고 뭐 친구들과 뭐 여행이나 어디에 뭐 밖에서 이제 모여서 제가 모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한 7개, 8개 모임을
사회봉사단체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도 꼭 이제 먹는 척은 해도 좀 빠지죠. 먹기 힘드니까.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싶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식립 위치를 계획한 뒤 수술용 가이드를 만들어 착용했는데요. 가이드를 안착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 분석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제작을 했는데 이제 가이드가 실제 이모 구강에 안착됐을 때 패스가 잘 맞는지 저희가 계획한 거랑 실제 안착한 거랑 비교해서 잘 안착이 됐는지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가이드가 잘 안착됐습니다.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데요.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환자분이 이제 볼 폭이 너무 좁고 지금 신경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지금 임플란트를 신경에 평행하게 뒤쪽 임플란트는 신경에 평행하게 심고 이제 어버트가 약간 각진 어버트를 넣어서 요 네 개는 다시 평행하게 되면서 보철이 되게 될 거예요. 신동수님이 하악 틀니 안정성이 떨어지셔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후 프라치 시스템으로 보철 계획하였습니다. 신동수님도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화하길 원하시고 실제로 하악 구치부에 치조골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 4개 식립하시고 프라치 시스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엔 임플란트를 심고 회복한 뒤 보철물을 삽입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는데요. 대부분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할 수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환자분 임플란트 식립 다 끝나셨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힘으로 다 식립 잘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셨고 식립 토크도 잘 나오셔서 바로 임시치아 연결할 예정입니다. 신동수님은 골질이 다소 무르셔서 드릴링을 한 단계 낮춰서 진행하였고 좋은 식립 토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식립 후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미음이나 죽, 무른 밥, 두부 같은 유동식을 위주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임시치아를 연결해 줍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춰서 제작됐는데요. 이 단계에선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겁니다. 흔들리고 빠지던 틀니 대신 임시치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기대가 가득한데요. 앞으로 좀 남들과 같이 생활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잘 돼서 조금 기분 좋네요. 예, 기분이 말할 수 없죠. 정말 좋아요. 말하지 않으면 임시치아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데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잘 하실 수 있겠죠? 임플란트의 수명은 7, 8년 정도로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구강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관리 방법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바른 입술질법으로 잇몸과 보철을 꼼꼼하게 닦아주고 치관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도 부가적으로 이용하셔서 잇몸 건강 유지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의 치주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신다면 10년, 20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뤄왔다는 조용욱 씨. 몇 개의 치아는 이미 빠진 상태이고 남아있는 치아도 많이 흔들리는데요. 음식을 씹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좀 오래됐었는데 치과 공포가 있다 보니까 좀 방치를 하다가 좀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좀 이가 빠지고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일단 음식 먹을 때 제일 불편했고
또 이제 사람들 좀 대하는데 그런 게 좀 불편이 많아가지고 좀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를 뽑게 된 원인은 치주염입니다. 치아 주위에 잇몸과 치조골에 염증이 생겨 잇몸이 녹아내려가는 질환인데요. 치아가 빠진 부위를 치료하지 않아 치주염이 급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조영옥님은 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심하신데 계속 방치하시다 보니 치아가 소실되고 남은 치아들도 움직여 위치가 좋지 않아 치주염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남은 잔존치를 모두 발치 후 상악 7개, 하악 6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프라치 시스템으로 보철 진행 중입니다. 좌측 최후방 임플란트는 상악동 거상수를 동반해서 식립하여 식립 토크가 약해서 26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임플란트에 연결하여 임시치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구강위생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플란트에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치주인대가 없어서 염증이 발생해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청소가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간 칫솔로 임플란트 주위에 좀 청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칫솔질도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잇몸이랑 보철물을 같이 꼼꼼하게 닦아서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좀 유지 관리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고. 이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건 필수. 임플란트 유지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최종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던 치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입을 벌리는 게 두려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웃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네요. 두 번째 임시치아이기 때문에 권류착이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최종 보철이 아니다 보니 너무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피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청소, 유지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치아 건강이 좋아지고 없던 식욕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탱탱한 면발을 이로 끊어서 먹는 당연한 행동이 전에는 전혀 안 됐었죠. 그때는 이제 한쪽이 손실이 됐으니까 한쪽만 또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두 쪽 다 이제 손실이 되니까 아니 먹고 싶어도 좀 딱딱하고 이런 음식들은 거의 좀 먹기 어려웠었는데 치료 이후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좀 나을 때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미뤄왔던 치과 치료였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무서운 치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걱정만 하며 보낸 시간에 후회가 남는데요.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음식을 좀 맛있게 먹다 보니까 식욕이 좀 많이 땡깁니다. 식욕이 땡기고 뭐 배가 살짝 나올 정도로 식욕이 좀 땡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면 한 그런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첫 걸음은 바로 튼튼한 치아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치아가 있기에 더 웃고 더 즐기며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아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전 치료의 기억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만큼 치과 치료도 많이 변했습니다. 치아가 몇 개 없어서 죽만 드시다든지 틀니가 자주 탈락되고 눌려서 자주 아프신 분들은 꼭 한번 용기 내셔서 프라치 시스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과정의 편리함과 신속함에 놀라시고 이전의 공포감은 안도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